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LG엔솔이 바이폴라 배터리 개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하였고, 저도 이전의 영상에서 특히 전고체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이 엄청 커진다 라는 거, 아예 팩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영상을 한번 소개를 드렸죠. 그 이후에 LG엔솔의 배터리 인사이드에 자료가 나와서 바이폴라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나와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보시죠. 바이폴라는 직렬 구조로 부품 수를 줄이고 높은 공간 활용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최근에 효율적인 배터리에 대한 수요, 이런 경향들이 있죠.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효율의 의미는 배터리의 성능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포함되죠. 배터리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또 수익성도 확보해야 되니까 무작정 배터리 가격만 낮출 수는 없죠. 이게 현재 배터리 개발 트렌드인데, 전기차의 주행거리 증가와 비용 절감이 동시에 기술 개발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으로 보면 바이폴라 구조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배터리 팩 디자인이죠. 셀을 모듈화하고 팩하는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셀 투 팩, 셀 투 샤시 등 모듈과 팩이 기능적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이제 샤시에 부착하게 되면 더 이상 줄일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내부를 간소화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반고체, 전고체 시대로 들어가면 더욱 안전한 배터리로 만들 수 있으면서 내부 구조도 바꿀 수 있다. 이게 바이폴라 구조, 바이폴라 스태킹 설계입니다. 바이폴라를 이해하려면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렬 연결은 배터리를 같은 극끼리, 양극은 양극끼리, 음극은 음극끼리 연결한 후 이를 다시 개별로 연결하는 방법이죠. 여기 음극 연결, 양극 연결, 다시 연결하는, 이게 병렬 연결이고, 이거는 배터리 두 개를 그냥 붙여버렸죠. 그리고 바로 연결하는, 이게 직렬 연결입니다. 여기에 병렬로 연결하는 이 부분이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물로 봐도 따로 들어오는 물의 수압과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물의 수압은 더 크죠. 이건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즉 병렬 연결을 하면 전류가 여러 갈래로 흐르게 되어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반면 직렬 연결은 배터리를 서로 다른 극끼리, 양극과 음극을 바로 연결시키는 방법인 거죠. 이렇게 되면 전류가 하나의 길로 흐르게 되는 거죠.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병렬 연결보다는 전류의 흐름이 단순하고 전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바이폴라 배터리는 이 직렬 구조를 배터리 셀 구성에 활용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셀 구성을 단순화하고 고전압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폴라 구조 반대는 모노폴라 구조입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극 구조가 모노폴라 구조입니다. 모노폴라 구조는 양극과 음극 지점체 각각의 양극과 음극 슬러리를 도포하고 셀 내부에서 병렬 구조 연결을 위해 모노셀 단위로 용접하는 방식입니다. 이 그림이죠. 옆에가 바이폴라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하나의 전극 지점체 위에 위아래의 양극, 음극을 위치하고, 검은색이 집전체고 양극 지점체, 음극 지점체가 따로 있죠. 바이폴라는 집전체에 양극, 음극이 같이 들어있는 방식이다. 이게 크게 다른 구조입니다. 바이폴라는 셀 스택의 전해질을 분리하여 쌓아야 하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먼저 전류의 흐름을 보면 모노폴라는 전류의 흐름이 지그재그로 흐르죠. 바이폴라는 그냥 일직선으로 직렬로 흐르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패킹 케이스로 보면 그림에는 모노폴라는 3개의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이폴라는 1개의 케이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패키징 상태로 개별 배터리 용량과 전압을 수배로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외부는 간단해지지만 내부는 다소 복잡해지는데요. 필요한 기술로는 단일 케이스 내에서 전해질이 공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쌍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만
기능하게 해야 하는 기술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쉬운 기술이면 처음부터 바이폴라로 했겠죠. 그래서 누액이 발생하는 경우 단락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고체에서 아주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때문에 어떤 타입의 전해질을 어떻게 공정적으로 구현할지가 바이폴라 구조의 기술적인 핵심 요소입니다. 바이폴라를 활용하면 팩 구조와 부품 단순화가 가능합니다. 자, 최근 세미나에서 고전압 바이폴라에다가 CTP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부품 수를 5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혁신적이면서 분명 게임 체인저가 맞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팩 관점으로 보면 별도의 외부 연결선 없이 여러 개의 전극을 적층하는 것만으로도 직렬로 연결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800V 구동과 같은 전기차 팩을 매우 단순하게 구성할 수 있어 구조 효율화, 더불어 부품 감소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구성된다고 하면 배터리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전자 전달이 수직 방향으로만 이루어져 저항이 감소되고 발열 위치도 균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팩에서 배터리 발열 관리가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현재 BMS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배터리 내부에 들어가 있는 100여 개의 셀을 관리하는 것이 아직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배터리 팩 수준에서 셀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부품 수를 줄일 수 있으며 에너지 밀도 향상과 동시에 제조 공정 간소화를 통해 상당히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LG엔솔의 바이폴라 배터리 개발을 위한 로드맵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3분기 실적 PPT에 중장기 목표에 UAM, 로봇 등 신규 어플리케이션 시장 적극 발굴과 더불어 바이폴라 반고체, 전고체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전고체 이전 반고체부터 적용을 해보겠다. 어떻게 보면 반고체는 지금 바로 생산이 가능한 수준인데요. 자, 일부 반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한 기업들이 글로벌적으로는 상용화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폴라까지 접목한다면 시장성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향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